옥수님은 아직까지 뭔가 특별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옥수님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영식님 때문이겠지? 광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지금으로서는 미안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옥수님은 꽃다발을 숨기러 나왔죠? 옥순씨는 이렇게 꽃을 숨기고 여기서 숨어서 가는 모습, 뒤에서는 걸어가고 있는데 옥순씨는 숙이고 여기 숨겨놓고 이런 걸 보면은 옥순씨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게 착한 애 컴플렉스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룰을 지키려고 애쓰고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은근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 중에는 모쏠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옥순 씨가 아마 저런 성향 때문에 모쏠이 됐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물론 생각해보면 저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영자 씨도 이쪽에다 숨겨놓고 근데 다른 분들 하는 걸 보면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숨기지 않잖아요. 그나마 순자 씨가 처음에 그냥 딱 질러버릴 때 이렇게 등 뒤에 숨겨가지고 갔지만 옥수님은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 그리고 룰을 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근데 룰을 되게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 중에 그 룰 지키는 거 자체가 재밌어하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보드게임 같은 거 좋아해요. 방탈출 게임 같은 거 어떤 조건 하에 내가 그 룰을 지키면서 답을 찾아내는 거 지금 저렇게 뭔가 규율을 지키려고 하고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연애도 조심성이 많고 그리고 규율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남자는 그게 참 틀린 생각인데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규율을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연애를 안 하는 것으로 연결돼. 왜냐면 어린 시절의 남자는 성적인 것은 나쁜 것, 어른들이나 하는 것, 나쁜 것으로 퇴폐적인 것으로 그렇게 암시적으로 교육이 되고 여성과 진도를 나가는 것은 여성의 것을 뺏는 것이라고 오해를 해. 그러면서 이 연애를 한다는 것이 무언가 조금 선을 넘는 것 그리고 상대의 것을 착취하는 것 그런 게 무의식에 숨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 기수의 모쏠 분들은 그런 경향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옥수님은 여성인데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모쏠치고는 12기랑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그래서 연애를 안 했 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전체적으로 개성이 강해. 그래서 이렇게 꽃다발을 영자님도 숨기고 있고요. 현숙님도 꽃다발을 들고 와서 벤치 위에 자막들도 버젓이 숨겨놨대. 사회성이 발달해 있고 말하지 않으면 모쏠이라고 상상하기 힘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현숙, 영숙, 그리고 정숙 이런 분들은 그냥 벤치 위에 놔뒀잖아요. 순자는 아예 들고 갔고 감추는 게 의미가 없긴 해. 그냥 주는 경우 아니면 그냥 이 정도 하고 벤치에 놓는 경우 이게 나는 보편적일 것 같긴 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제 옥순 씨가 이 미션에 굉장히 충실한 거고 원래 게임 보드 게임이든 이런 거는 그 미션에 충실해야 되거든. 거기에 몰입해야 되거든요. 뭐 나이 얘기로 나이 맞추기 대회를 열었군요. 상철님이 조금 가벼운 모습들을 보이긴 하는데 가벼운 모습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가벼운 모습은 결국 시장이 좁아지긴 하지. 가벼우면서도 재미가 있으면 그 시장이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 시장이 있거든. 꼭 재밌는 사람이면 그 초반이든 아니면 이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는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게 좋아. 가볍고 재밌는데 이 사람이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자기 속내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가볍게 장난을 쳐버리면 얘는 너무 애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야. 이제 아무래도 더 그런 무게감이 먹히는 쪽은 그 남자들이 그걸 할 때 매력이 어필되는 건 있죠. 이게 꼭 뭐 어떤 성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의지가 되는 면이 더 매력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상철님은 과연 그런 무게감을 보일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너무 끝까지 애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면 첫 끝발은 말 그대로 개끝발로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1대1 데이트를 할 때 조금 진지하고 또 배려 있는 모습 이런 걸 보인다면 매력 어필이 될 텐데 그나마 정숙님이 상철님이 손잡고 이렇게 덜덜 떠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속은 이렇게 좀 서툴지만 깊은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걸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현숙님은 들어가는데 현숙님이 90을 맞추기를 하네요. 30대 중반 정도로 그 나이로 보여. 나이 맞추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내가 한 사람은 어리게 보고 다른 사람은 많게 보고 이제 그러는 게 실은 누군가한테는 조금 그렇게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죠. 정석적인 코스라면 우린 다 연애를 못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정석적인 코스를 밟은 건 모술 정석을 밟은 건 영수 정도가 아닌가? 상철도 코스 자체는 그런 코스긴 한데 상철 씨는 과거에 살이 쪘었기 때문에 못 배운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죠. 이성에 대해서 조금 내가 자신감이 없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소신 발언하면 저는
연애를 진짜 못했어요. 아니 소신발언 아니어도 돼. 이거 못쏠기수야. 알고 있어. 다들 뭐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히 여기서 이제 못쏠 입장, 연애를 한번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이성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를 주도해주고 자기 얘기를 막 풀어낸다 그러면 되게 신기한 느낌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성이 많은데도 못쏠인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분들을 보면은 영자님은 어쨌건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럴 거고, 현숙님은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가 많은 거지. 그쵸. 영수님은 약간 테트리스 긴 블럭처럼 여기 끼어있네요. 조신하게 앉아 계시네. 그쵸.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확실히 상철님이 인기가 많은데, 이제 이 사람을 내 배우자다라고 생각하고 어쨌건 골라야 되잖아요. 나는 솔로는 그 목표가 연애만 목표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어쨌건 우리가 전 국민한테 얼굴을 다 내밀고 하는 건데, 그냥 연애만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쨌건 결혼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배우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다른 데서 이렇게 화려하게 분위기를 띄우는 게 누군가한테는 플러스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나와의 관계에 충실하길 바라거나 아니면 리더여도 뭔가 거기에서 막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역할보다는 좀 진중한 역할을 좋아할 수 있죠. 그게 무게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호도 한번 따보고, 상철님 이제 살이 빠지고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자신감이 딱 뿜뿜 해가지고 여성들을 뭐 소개팅도 막 받아보고 미팅도 받아보고 하면서 한 번 더 좌절했을 거야. 아, 내가 연애를 못한 게 뚱뚱해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좌절이. 상철님은 이제 뚱뚱했을 때는 이성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판타지가 키워졌을 거 아니에요. 판타지가 커나가고, 그러면서 이성이랑 연애를 못하는 건 내가 뚱뚱해서야? 그럼 살만 빼봐. 이렇게 하면 살을 뺐는데, 그래서 이제 살 뺐으니까 됐다. 어떻게 해야 되지? 주변에서 뭐 헌팅하래. 뭐 소개팅을 해준대. 결국 헌팅을 한 거죠. 상철 헌팅의 결과지. 문자를 했는데 답장이 없어. 그렇지. 여기서 헌팅해본 사람은 상철님이 유일하니까 못쏠들 입장에서는 상철님이 굉장히 영웅상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철님도 이성에 대한 뭔가 관점이 바뀌거나 이성을 조금 편안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겠지만, 저 헌팅 자체는 뭔가 자신감을 좀 올려주긴 하지 않았을까? 전형적인 모쏠은 아니지. 전형적인 모쏠은 오히려 영수님 같은 그런 스타일의 전형적인 모쏠이고, 영철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상철님은 뭔가 이제 내가 변화했다. 나도 뭔가 해봐야지. 그러니까 동성들 사이에서는 의욕도 있고 인기도 있고 나름 그런 끼도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관심도 가져서 해봤는데, 거기에 또 좌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상철은 분위기를 주도하고 분위기를 관망하는 영수. 이게 결국 과정에서 쭉 흘러가는 게, 상철 씨가 처음에 4표를 받았다가 서서히 표가 줄다가 뭐 1표가 남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분위기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도 내 생각에 뭐 1표가 그래도 남아서 이렇게 잘 되길 바라는데, 조용히 있는 영수는 앞으로 하나 둘씩 표가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영수 씨의 전략이 인기 있는 전략이냐? 그건 아니야. 영수 씨의 전략을 추구해서는 안 돼. 일단 상철 씨와 영수 씨의 전략이 어느 정도 적절히 좀 혼합은 돼야 되는데, 이런 모임에서는 조용히 있을 때는 그래도 분위기도 리드하고 사회자 역할을 하는 건 중요해요. 엔터테이너 역할까지는 안 해도 돼. 근데 사회자 역할은 그 분위기를 내가 주도하고 리드하는 역할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내가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리드하는 게 아니라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그리고 주제가 뭔가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하는 주제다 이러면 이제 적당히 끊는 것, 이런 게 어쨌건 사회자 역할이잖아요. 또 개인이 만났을 때는 또 이 사람의 진중한 모습, 재미있는 모습, 이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모습, 약간 그런 정도가 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 상철님은 약간 사회자와 엔터테이너를 다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초반에는 이런 조용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영수님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는 좋고, 그런데 이런 전략은 그냥 묻혀버릴 수 있는 전략이긴 하죠. 여기서 상철님이 이제 더 노련했으면, 여기서 이제 덜 업됐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도 던지면서 이렇게 뭐 저 끝에 지금 영호는 집에 가 있죠? 여기 광수님한테 이게 질문도 던지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현숙도 말 좀 하지. 너무 주눅 든 것 같아요. 현숙 씨는 아마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뭔가 주눅 들진 않았을 거예요. 자신감 있는 사람일 텐데. 상철 씨는 그런 약간 사회자 역할에 대해서 배우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도 뭐 나쁘진 않아요. 저런 게 무조건 저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현숙은 자기소개 때 질문 엄청 퍼붓음. 그쵸? 자기소개 때 질문도 많이 했고, 그리고 표정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끝없이 듣는 남자, 끝없이 말하는 남자. 이게 편집돼서 그렇지 뭔가 이런 성향이 드러나는 그런 술자리였겠죠. 끝없이 들어도 안 되고 끝없이 말해도 안 돼, 실은. 적당히 필요해요. 적당한 조율이. 근데 영수는 끝없이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뒤에서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영자에게 돌진을 하고 있죠. 뭐 이 뒤로 가면 영수는 확실히 인기가 오를 거고, 상철은 지금보다는 인기가 떨어질 거는 어느 정도는 보이긴 하죠. 영수님은 책임감도 있고 다정할 것 같기도 하고 깐깐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기는 어려운데 친숙함이 들면 상철보다는 영수에게 갈 가능성이 있겠지. 가끔
너무 냉정하고 날카롭다는 인상 그런 순간들이 존재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님의 디폴트 값은 T 중에서도 극T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정하고 온화한 태도는 나와도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불필요한 감성적인 부분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수님의 어떤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되게 차갑게 들릴 때가 있긴 하겠죠. 끝없이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둘이 같이 뭘 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뭘 배우러 간다거나 그럴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끝없이 말하는 사람은 뭐 쉴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뭐 끝없이 듣는 이성이 차라리 나을 수는 있겠다. 이 안 긁은 복권이라고 생각해서 사귀면 안 돼.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보고 사귀는 거야. 이 사람이 뭐 나중에 이런 이 복권을 긁어야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그래 이렇구나 하고 만나야지. 그런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저런 변화를 해야지 뭔가 그런 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래 살 빼면 이쁘겠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물론 그 뭐 본인이 뭐 선택하면 하는 거지만. 그리고 영숙님도 영수에게 매력을 좀 느끼고 있죠. 이상형에 배울 점이 있는 분. 이 사람이 뭔가 인생을 진중하게 바라본다거나 통찰이 있다거나 그런 면에서 배울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영수에게는 그런 점을 느낀 것 같다. 차분하게 상황을 관망하고 지켜보는 약간 그런 거에서 영숙님이 말하는 그 배울 점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에 가까운 것 같아. 근데 지혜는 지식이라는 데이터가 쌓여서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이 생긴 거라면 거기에서 통찰이 이루어진 상황 판단까지도 이루어지는 게 결국 지혜의 차원이니까. 근데 영수님이랑도 대화해보고 싶긴 해요. 말이 없으면 끌어내기가 힘든데 말 많으면 줄이기가 은근 수월함. 어떻게 줄이죠? 배울 점 많은데 말 많으면 교수님 재질. 굉장히 힘든 재질인데 그러면 상철은 입을 가리고 말하고 말할 때 건들건들하고 삿대질도 막 하고 술도 취하고 여러 요소가 빌런 같아서 약간 좀 까불까불한 면이 있죠. 그게 약간 거친 남자들 사이에서 재밌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잘해주는 느낌보단 절제된 느낌. 모술 입장에서는 다가가긴 힘들지만 그래도 서서히 이 사람이 어떤 진심을 알면은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근데 영수는 영자에게만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뭔가 변수가 필요하죠. 영수의 너드함이라기보다는 어떤 차분함이라고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실제로 영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차분해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겠죠. 정숙 씨에게는 물을 주고요. 상철 씨는 정숙 씨에게 계속 어필을 하고 있죠. 좋아하는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서 내일 뭐 먹을래요? 뭐야? 여기 한우 유명하다고 하는데 데이트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를 선택하라고. 나도 선택권 있으면 선택할 테니까. 근데 이제 상철 씨가 조금 가벼운 모습이다 보니까 이게 상철 씨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띄우고 지금 정숙 씨에게 어쨌건 시작 자체는 올인하고 있죠. 영수에게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영수 씨가 자기소개도 굉장히 성실했잖아. 현숙님은 이 둘을 보고 있죠. 좌절감이 생기겠지.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의사고 이런데 지금 저렇게 이쁘다고 또 저기에 또 끌리는 거야? 라고 약간 그 마음의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있어. 지금 꽃을 줘야 되니까 더 늦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의 좌절,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현숙님이 저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성이 덜한 사람, 경쟁 관계를 피하고 오히려 내가 혼자 노력해가지고 막 그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놓이긴 할 텐데 순자님은 쟁취해야 돼. 그래서 나는 쟁취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보내드리는 스타일이에요. 영숙님도 뭔가 쟁취하는 스타일은 당연히 아니겠죠. 오히려 그 영숙님은 이렇게 지켜보다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성관계에서 굉장히 차갑게 돌아서 버릴 수 있는 사람. 영숙님이 편안하고 다 받아주는 것 같다 해가지고 눈치 없이 말을 좀 세게 한다거나 어디서 술을 마시고 영숙님이 생각하는 그런 선을 넘는다거나 그러면 그 다음 날부로 영숙님한테 겁나 혼나고 이제 관계는 끝나는 거야. 알아서 잘해야 돼. 근데 뭐 그거는 영숙님이 가진 뭐 높은 기준치고 영숙님도 그런 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영숙님이 뭐 내로남불은 아니지. 아무래도 못소리면 기준이 높을 수도 있겠지. 현숙님도 쟁취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현숙님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둘의 성향을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영숙님은 그냥 약간 그 기준치 높은 기준치에서 아님 말고 들어온 사람. 현숙님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영숙님은 차갑고 혼자 홀로 서 있는 그런 학 같은 느낌이라면 현숙님은 조금 강하지만 상처받아서 약간 두려움이 존재하는 그런 동물 같은 느낌이에요. 굳이 동물에 비유하자면. 그런데 현숙님의 그런 모습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현숙님이 왜 상처를 두려워하는 사람일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조금 직관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경우에. 그래도 이제 출동을 합니다. 이번 회차의 특성은 버젓인가요? 근데 여기서 벌써 두 번이나 등장했네. 현숙님은 이제 마음 각오를 하고 왔죠. 그러면서 정숙님한테 계속 고민인 게 줄지 말지 고민을 이제 누구에게 했는데 지금 아니 정숙님이랑 계속 얘기하는 상철님. 그래서 가져오긴 했죠. 그러니까 그냥 보라고 놓은 거 아닌가?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 편하다. 현숙님은 그게 좋긴 하면서도 마음 안에는 상처가 쌓이고 있는 그런 쪽이지 않을까? 자, 정숙 씨에게 살짝 이렇게 말을 걸어서 정숙과 상철이 말하는 거를 살짝 이렇게 끊고 상철이 살짝 그 정숙이 무슨 말 하나 조용해졌을 때 그때 상철을 부르는 그렇게 이제 나가는 너무 눈치 보는 것 같아요, 현숙님. 그게 현숙님이 가진 포인트 같아. 그러니까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주변을 많이 배려하고 착하고 싫은 소리 못하고 근데 굉장히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무언가를 또 치열하게 또 성장해 본 사람이고 경쟁에서 계속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주변의 사람들과 분명히 어쨌건 계속 상처가 되지. 주변에 다 경쟁자야. 그래서 저는 이번 케이스 현숙님이 이 행동이나 이런 표정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굳이 따지자면 퇴폐미 영식이라고 그때 표현됐지. 영식님에게 처음 끌린 이유가 인상을 썼기 때문이야. 조금 현숙님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착하고 주변을 워낙 배려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스크래치가 계속 마음속에 쌓여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현숙님을 조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 또 정숙님한테 살짝 그런 양해를 구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직은 어쨌건 더 봅시다. 상철님 우산 배려 우산 여기서 드릴 게 있어요 한데 입을 틀어막는데 뭐 이제 알죠. 왜냐면 영철님이 받았거든. 영철님이 꽃을 받은 걸 봐가지고 그래서 뭐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쨌건 받아주실 거죠라고 하면서 이때 줍니다. 그냥 열심히 고기 굽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라고 그냥 열심히라고 넣어서 약간 한 발 빼는 느낌인데 일단은 한번 대화해보고 싶어서 주는 그래도 어쨌건 상철은 재밌고 근데 가벼운 이미지 그래서 말이 세다고 생각해서 무서운 것 그 약간 삿대질이 말이 세다는 느낌에 영향을 주긴 하겠죠. 근데 막상 또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런 1대1 데이트를 하면 진중한 모습을 보여야 돼. 그 18기 때 영훈님하고 19기의 상철님은 둘 다 초반에 가벼운 모습이었다고 치면 그 18기의 여성분들은 모쏠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벼운 사람은 일단 경계하고 보는데 19기의 분들은 일단 모쏠이니까 경계라기보다는 일단 재밌고 친숙해지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18 영훈님도 수다쟁이 가벼운 느낌이었다가 그런 자기소개를 하면서 진중한 모습을 보여서 다시 좀 재조명됐다면 여기 상철님도 가벼운 모습은 모쏠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연인이나 남편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영훈님이 겪었던 것처럼 가치가 되게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걸 다시 극복하고 재조명되는 방법은 1대1에서 진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의 오바스러움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거를 상대가 느낄 수 있게 해야 그러면 이제 그게 반전 매력으로 돼가지고 이제 확 오르겠죠. 근데 과연 이제 상철 씨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금 상철 씨가 보면 그래도 장점이 이 인기에 취해 오버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상철 씨가 중간중간에 성찰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실수를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는 지금 다른 분들이 워낙 조용하고 뭐 광수, 영수 워낙 조용하고 영철도 뭐 성격은 박지 거기서 막 분위기를 막 말을 하고 여자 앞에서 말을 못하는 성격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철이 말을 많이 하게 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분위기 자체를 못 읽는 사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스스로도 술도 취하고 막 앞에서 눈앞에서 여러 이성들에게 막 꽃도 그렇게 좀 오바를 한 면은 있는데 약간 이게 원래 상철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나. 그리고 영자 씨도 자리를 잠깐 비우는데 영자 씨를 영수가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저는 영수 씨는 지금 영자 씨에게 편지를 전달해요. 근데 영자 씨가 영수의 저 일관된 모습 그리고 진지한 모습에 실은 한 발 빼더라고. 영자 씨가 연애를 못한 이유에는 저런 회피적인 성향, 연인이라는 회피적 성향이 있겠구나. 영자 씨가 저렇게 편지도 보고 그런 내가 마음이 깊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 데서 도망쳐. 영수한테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영자님의 표정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보고. 근데 이건 물론 되게 심플하죠. 밝게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우리 조금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뭐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 저 문장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영자님은 어떻게 보면 그 연인 간의 깊은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을 신뢰해야 되는 관계 그런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 같아요. 영자님은 확실하게 회피형 애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자님은 그런 회피형 애착이 잘 발현된 거지. 웹툰이라는 걸로 내가 생각한 세계관 안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꿈을 이루고 행복한 것을 찾으면서 나의 상상을 구현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서 내가 내 노력이 결과를 이뤄낸 거잖아요. 그러면 영자님의 세계는 현실 세계와 영자님의 상상 속 세계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상 속 세계가 현실에서 돈이 되는 거야. 물론 돈이 된다고 표현하면 영자님의 그런 어떤 예술 세계를 너무 폄하하는 말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자님은 그런 부분이 나의 노력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러면 생각해보면 영자님은 언제나 그 내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상상함으로써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 그런데 현실에서 내가 통제하지 않은 관계가 내 마음의 흐름이 있고 그런 것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웹툰이든
작가 입장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이 캐릭터들에게 끌려가긴 해요. 나도 모르게 이게 결국 글이 나를 조종하긴 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얘네들은 어쨌건 내 통제 안에 있단 말이야. 근데 현실에서 내가 통제하지 않은 그런 관계, 그거가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색하고 두려울 순 있겠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게 두려우니까 그런 상상의 세계를 치밀하게 구현하는데 더 흥미를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영자님의 그 웹툰 그 작가 이름이 무슨 애벌레래요. 그래서 영자님 처음 소개에 애벌레 날다가 있었다고 그렇게 유출을 해주시더라고요. 영자님이 겉으로 내세우는 스스로가 믿는 이유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자님의 내면에는 누군가와 마음이 깊어지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고 난 조금 의심하고 있어.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일기를 쓰는 게 어떤 불안도를 낮추는데 효력을 발휘하는 건, 일기가 물론 창작 활동은 아니지만 내 내면과의 대화가 되거든요. 창작은 그것보다 조금 더 고도화된 어떤 기술이나 훈련이 필요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통해서 어떤 내 불안도도 통제가 되고, 그리고 내가 그 통제된 세계를 구현함으로써 나에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영수의 편지를 읽고 고민에 빠지는 영자인데,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겠지. 나는 영자님이 영수를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지금 저렇게 접근하는 거에서 두려우니까 한 발을 빼는 건데, 한 발을 뺐는데 쫓아오면 거기서부터는 살짝 좀 더 빼지는 거지. 오히려 영수가 이렇게 딱 저렇게 뭔가 한 발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 좀 지켜봐야 돼. 영자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피형 분들의 마음을 얻는 법 얘기했잖아요. 동굴 앞에서 기다려야 돼.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래서 어쨌건 이런 걸 다 받아보고, 그 손도 잡고,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알지? 나는 근데 여기 서 있을 거야. 그걸 전달해야 돼.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기술적이긴 하죠. 무조건적으로 막 끌고 가면 이제 상대는 도망가지. 시작을 못하지. 갈등 상황에서도 그렇고, 시작할 때도 그렇고. 영자와 옥수는 아직 꽃다발을 못 준 상태. 편지는 받았고, 이때는 여성 출연자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편지는 누구한테 줄지가 고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성 출연자분들은 저거를 편지도 또 새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상철님이랑 영수님 중에 고민. 상철과 영수 중에 고민하는 사람이 지금 대부분인 거 아니야? 그러면? 한 4명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자님은 결국 상철님을 선택합니다. 상철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이제 여기서 경쟁에 뛰어들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철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거든. 여기서 술자리에서 이렇게 화려한 쇼를 해준. 그래서 약간 그 다른 차원의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영수는 지금 내 차원에서 나에게 고백하고 있는 남자고, 상철은 그냥 다른 차원에서 쇼를 한 사람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영자 입장에서는 상철에게 이렇게 줘도 내가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하죠. 그런 게 아닌가. 상철은 여기 앞에 광수가 있으니까 유턴. 상철이 이렇게 조심성이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오바를 하네. 그러니까 상철 여기 들어와가지고 괜히 검은 양말을 뽐내면서 뭔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자는 지금 정확히 또 2분 40초 시간까지, 이게 지금 어느 기수부터 이런 게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죠. 그래서 상철 씨를 기다리다가 결국 다시 들어와. 근데 하필이면 지금 영수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걸 숨기고 있어. 영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도망치는 그 마음이지. 그렇게 이제 도망치고요. 근데 뭐 영수 씨가 눈치가 없어서 못소리 된 사람이 아닌데 저런 거 보면 뻔히 알죠. 근데 영수가 저런 걸 봤으면 영자 씨에게 그 마음은 표현하되 조금 거리는 뒀어야 돼. 제가 좀, 그러니까 뭔가 아침에 산책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산책 신청까지는 해도 뭐 꽃다발 안 준 것까지는 좋고 하지만, 나는 이제 마음의 표현을 부담되는 것 같아서 마음의 표현은 조금 자제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 정도는 알아줘요. 영수 씨는 저걸 보고 그 영자라는 답을 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건 영수는 나한테 주지 않는 거를 알고요. 어쨌건 그게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영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줬던 거 기억에 남았다. 여기도 꽃을 나오라고 했는데 못 들은 것 같대. 들었지. 미간 좁히기로 시그널. 표정으로 말했지. 밖에 광수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자기 혼자 받는 거를 민망해하고 있는 것 같긴 해. 여기서는 크게 별일 없고, 영자님 오케이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철에게 조금 마음이 상한 것을 표현해. 내 이름 뭐예요? 근데 이름이 틀렸어. 다시 한번 물어. 이때 상철님도 조금 취한 것 같죠? 상철은 영자가 싫다기보다는 정숙만 좋은 것 같아요. 영자 씨가 그거를 전혀 모를까? 영자 씨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캐치를 했기 때문에 이름을 재차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영자님이 지금 상철은 내가 도피처로 상철을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영자님 맞고요. 실수하지 말고 일단 받으십시오. 영자님은 오히려 저 정도로 나에 대해서 거리가 있는, 관심 두지 않는 그 정도가 좋아. 영자님은 나보다 그 캐릭터가 관심 받는 게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해. 죽어 나서 후회했을 것 같은 영자? 죽어 나서 후회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영수보다는 상철일걸? 왜냐면 상철이 나를 더 안 좋아할 거니까. 복수로 뭐 영수씨, 영철씨 복수를 하는데 그래도 뭐 상철이 그냥 바보라 그래요. 미안하다고. 제가 원래 멍청하거든요. 이런 겸손한 표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수를 한 건 한 거고, 그리고 고민이 많이 된다. 영수님한테 갈까?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상철님이 재밌다고 느꼈어요. 영자님이 어떤 전략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아. 영수와 그냥 1대1이 될까봐 그게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과 깊은 관계가 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가 좀 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첫날이니까 이거는 뭐 이름 못 기억 못하는 건 좀 조심해야지. 이날 2개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4개로 끝났죠. 그래서 뭐 내일로 넘어가고, 그리고 영숙 씨 상철에게 잠깐 나와봐요. 꽃을 주고 많이 받았냐는 말에 바쁘죠. 지금 상철님은 인기 만발이지. 영호님은 지금 영숙님밖에 없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연상이죠. 지금 영숙님이 채팅마저 대화를 여겨주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받고요.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영숙님의 진심이 전달됐다라고 하지만 상철님은 영숙님과 잘 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영숙님도 아직 자기를 많이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지금 굉장히 관찰하고 있고, 영숙님은 결국까지는 아니고 어쨌건 상철보다는 영수 쪽으로 돌아서지 않겠나. 그래서 영수님은 아직 많은 모습을 제가 보지는 못해서 일단은 관찰, 일단은 보류, 그리고 초반에 노력에 대해서 상을 내리는, 상철은 고기도 굽고 거기서 쇼도 했으니 너에게 특별히 꽃을 하사하는데 아직 영숙의 마음은 정해지는 않은 상황이죠. 분위기도 잘 이끌어주고 하는 측면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꽃다발을 드리고 나니까 워낙 편하게 해줘서 상철님이 그 영숙님을 대하는 그 정도 텐션이 제일 좋지 않겠나 싶긴 해요. 상철님이 영숙님한테 꽃 주고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배려를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상철 씨가 영숙 씨를 대할 때 가장 편안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정숙 씨한테는 너무 상철 씨가 긴장돼 있다 보니까 더 장난스러운 모습이 나와서 더 가벼워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영어 자기소개 때 못 부렸다고 거기서 프리즈하고 막 그랬지.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해졌다. 상철님 인생에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그런 게 익숙한 일은 아닌데 여기에서 오버하면 안 돼. 영호가 지켜보고 있다. 여기서 배경음악 깔아줘야지. 지금 광수는 옥순이죠. 옥순 씨는 지금 밖에서 영식 씨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 뒤에 광수, 지금 광수는 또 옥순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영호는 이 둘을 보다가 지금 비킨 거고. 이게 다들 무슨 숨은 그림 찾기를 하고 있어. 다들 뭐 윌리야? 그 윌리를 찾으라면 다들 윌리처럼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어. 지금 여기도 광수 찾기, 아까도 뭐 영호 찾기. 지금 다들 이렇게 딱 가서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한 50%밖에 안 돼. 광수는 지금 옥순에게 편지를 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꽃이 이러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술 많이 드셨어요? 옥순 씨는 지금 꽃을 줄 마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광수 씨는 이 사람이 나한테 줄 알았을 거야. 그래서 꽃은 다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답을 못하고 지금 영식 씨, 지나가는 영식 씨를 보면서 그 옥순 씨는 지금 영식 씨란 말이에요. 근데 영식 씨도 날 줄 몰랐고, 광수도 설마 옥순이 영식을 선택할지 몰랐어. 내가 아니면 상철 정도 될 줄 알았겠지. 광수가 생각했을 때. 근데 옥순은 영식을 선택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옥순 씨가 시야가 넓고 내가 뭘 바라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인데, 영식은 장단점이 아마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사람이긴 할 거예요. 영식은 지금 주변을 잘 챙기고 리더십 있는데 고집이 있는 그런 면이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인간관계의 폭이 넓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수성가형 타입이다 보니까 그게 어쨌건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양면적인 것을 좀 알고 가면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광수 씨는 옥순 씨가 영식을 좋아한다는 거는 조금 의외죠. 광수 생각에는 영식은 매력적이지 않거든. 차라리 뭐 상철이면 옥순 씨가 외모 보네 이러지만, 근데 연애를 안 해본 입장에서 이제 광수 씨처럼 걱정이 많다는 것은 결국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부정적인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긴 답이 안 나와. 너무 답을 혼자 내려버리지. 불안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 광수 씨에게 더 좋은 선택은 그냥 편지를 주는 거였어. 이 사람이 꽃이 나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편지를 줬어야지. 그래서 영식 씨도 의외였죠. 왜냐면 옥순 씨랑 접점이 많지는 않았거든. 왜냐면 영식 씨는 영숙 씨를 선택했고, 그리고 고기 굽는 데 집중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술자리에서도 옥순 씨가 옆에서 지켜보긴 했어. 보니까 나중에 술자리 장면을 다시 보니까 옥순 씨가 영식 씨를 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이제 옥순, 광수, 영식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술자리에서. 그런 걸 보면 옥순 씨가 영식 씨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광수는 웃지만 이 내리는 눈은 빗물인가 눈물인가 광수의 마음에서 내리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있네요. 그렇게 편지도 못 전하고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 좌절했고, 한편으로는 옥순이 야속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괜히 발가락까지 찌우면서 올라가서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취침에 들어간. 광수 씨 자기소개 때도 이 얘기를 슬쩍 하더라고. 뭐 적절할 때 드려야겠죠. 이게 그냥 살짝 포기하고 자버리는 거잖아요. 걱정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옥순이 영식을 좋아하는데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 과연 괜찮은가부터 걱정을 하겠죠. 타이밍 이런 생각하면은 실은 광수 씨는 순자 씨한테 좀 배워야겠네. 영철 씨나 순자 씨.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하늘은 뜻이 없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광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알겠죠. 이게 약간 그냥 순리대로 될 일은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건데, 근데 광수 씨가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럴 땐 휴식이 나쁘진 않아요. 영식 씨를 불러내서 꽃을 줍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외였죠. 누군가가 나는 영식 씨의 그런 장점을 알아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나는 그게 영숙 씨지 않겠나 생각했거든요. 영숙 씨가 자기를 선택해준 세 사람 중에 그래도 영식 씨가 제일 괜찮다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그걸 알아본 건 옥순 씨 쪽이었죠.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꽃. 오다 주었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옥순 씨는 혹시 뭐 마음에 드는 이성분 있었냐라는 거에 영식 씨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음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2명 있었는데 조금 바뀌고 있다거나 약간 영식 씨가 의외로 지금은 안 드러나고 사람 자체가 선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회성 자체가 그렇게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영식 씨가 어떻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래도 영식 씨의 어떤 좋은 재질을 그래도 보면서 그런 부분도 괜찮지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긴 하죠. 옥순 씨가 맞아. 영식 씨의 나이 듣고 좀 놀랐었단 말이죠. 영식 씨가 리더십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는 그냥 내 옆에서 재밌게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환승연애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 못쏠기수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선이 강한 사람들일 수 있겠죠. 기준치가 높은 사람들. 특히나 이제 옥순 씨처럼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거기서 이제 헌신하고 묵묵히 헌신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식 씨가 여기서 이제 그 직접 통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일단 잠깐만 내가 할게 이러면서, 그리고 또 영식님의 장점은 나서서 이렇게 할 때 그거를 티내지 않는다는 게 영식 씨가 가지는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영철의 귀여운 건 사실이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저런 이렇게 리더십이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 할 거를 하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묵묵히 해주는 이런 게 눈에 잘 안 띄기도 해. 그래서 지금 저걸 알아봤다고 하기에는 지금 그건 옥수님밖에 없죠. 물론 그거는 알아봤다기에는 외모적 취향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기름이 튈까봐 도망갈 때도 영식 씨가 제일 나이가 많나요? 영식 영수가 동갑인가? 그래서 영식님이 이게 진짜 잘 챙겨줘서 영호도 감사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영호님이 그래도 또 영식님이 준비하고 이런 걸 알아주고 또 어필을 해주네요. 그래서 어쨌건 영식님의 그런 챙겨주는 걸 보면서 첫인상과는 다르구나, 나를 리드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옥수님이 여기 와가지고 고백도 하고 막 이러는 거지, 옥수님이 막 나서서 고백하고 그런 적극적인 사람은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옥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진중하고 차분한 사람이잖아. 지금 외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적극적인 사람이 주변에 많이 다가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옥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진중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보다는 가볍고 옥수님의 외모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당장 뭔가 이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조급한 사람들이라고 느껴졌겠죠. 옥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그런 모순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옥수님은 적극적인 성격까지는 아니거든. 오히려 조심성이 많고 주변에 피해 안 끼치려고 하는, 되게 선을 지키는, 아까 꽃 숨기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옥수님이 연애를 그래서 못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알아본 사람은 또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옥순 씨도 지켜보고 상대도 지켜보면 그거 어떡해. 계속 지켜보면 그 서로가 계속 지켜보다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옥순님은 잘 웃고 대화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밝은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그렇다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기서 이제 영식님이 안 드러내도 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옥순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러면서 저는 일대다 데이트는 내일 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조금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 아니면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런 속내를 굳이 드러내지 않아. 근데 사실은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내 안에 나쁜 말인데 하면서 그거를 드러내는 게, 저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 세계에 오래 갇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근데 이제 영숙님, 저는 지금 영숙님과 옥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저를 선택해준 옥수님과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도로 했으면 되는데, 약간 너무 이렇게 속내를 다 드러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을 또 너무 또 조심스럽게 하는 것들이 약간 인간관계가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정도로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영식 씨가 어쨌건 그 옥순 씨가 나를 알아봐준 옥순 씨와 뭔가 잘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현재로는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영호 그리고 영수. 결과적으로 영수는 한 표도 못 받고 끝나죠. 영호도 그렇고. 광수도 있구나. 여러분 광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정숙은 상처를 줘야죠. 왜냐면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접점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현숙은 상철님은 뭔가 텐션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라고 하지만 저쪽 그래서 나대는 스타일을 안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사람들도 영수와 상철, 영숙도 영수와 상철, 영자도 결국은 영수도 고민했다고 하니까 영수와 상철. 지금 상철을 고른 사람은 전부 영수도 염두에 두고 있어. 어쨌든 영수의 인기를 올린 것에는 상철의 노력이 있지 않나 들지 않나. 사회화가 잘 된 거는 그 기준값이 오바스럽지 않아.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 파스타 이 단어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어느 세대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유추가 되죠. 당장 이 사람이 스파게티 먹으러 갈래요? 라고 말하는 것과 파스타 먹으러 갈래요? 라고 말하는 것도 세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단어에 대한 기준값, 상황에 대한 기준값이 사회화가 된 사람들은 조금 유연해요. 근데 영식님은 사실은 이러면서 조금 오바스러운 표정이 나오는 게 본인 그런 기준값이 갇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타인 생각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불편할 수 있다? 아니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거. 그게 결국 어떤 사회화가 잘 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솔직해도 이 사람이 내 말에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이 그룹에서 어떤 기준값에서 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그거를 예측하는 게 사회화인 것 같아요. 상대가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일지를 아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화한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행동이 오바스러운지 저 사람이 이 말로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좋아할지 그런 거를 구분해내는 거. 나한테 필요하다면 내가 원하는 듣기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를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데 그걸 한다는 거는 나한테 불필요한 거에 에너지를 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사회화가 잘 된 게 아니라 그건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걸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착한 애의 컴플렉스고 일종의 강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게 결과적으로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인가를 아는 게 결국 사회화의 좋은 방향이 아닐까? 페르소나는 우리 무의식에 잠들어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처세술에는 가식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페르소나는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고 처세술은 나를 위해서 사회화된 행동이고 그 안에서 내가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기술이고 가식은 그게 가식 자체가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식은 가짜인 행동이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하얀 거짓말도 있어.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에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가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가식이라고 욕하는 거는 그게 그 사람의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거짓된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약간 반칙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처세술 중에 거기서 이제 불필요하게 본인을 꾸미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행동이 눈에 보이면 우리는 그걸 이제 가식이라고 말하고 비만하는 거지. 그래서 영수님은 절제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아무래도 모쏠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쏠이어도 지금 영숙님이나 영자님은 분위기, 영숙, 영자, 옥수는 분위기에 그렇게 휩쓸리는 성격은 아니에요. 정숙 씨는 결심을 하고요. 상철 씨를 불러내서 여기서는 편지를 받고 그렇게 미션을 완료하고요. 읽지 말래. 읽으면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줍고 긴장도가 높은 그런 면이 상철 씨의 면인데 저렇게 나대는 면을 조금 줄이고 이런 긴장되는 것도 조금 이 중간 어디쯤 그렇게 하면 상철 씨가 훨씬 더 여기서 어필이 될 텐데 약간 그 모쏠들이 선택하기에는 그 여성분들의 그 모쏠의 판타지를 이루어지기에는 결이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따라오라고 해서 또 꽃을 줍니다. 상철 씨는 4개를 받았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가 아니온 것 같아서 그래라고 하지만 이 말 자체는 되게 좋은 말이었는데 어쨌건 상철 씨는 4개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말을 못하기도 하겠지. 근데 정숙 씨는 실은 상철은 영수와 상철 중에 상철이야. 근데 상철이 내 여자 중에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숙 씨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돌려주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 개 받기는 했고 그러면서 근데 뭐 편지 줬는데 근데 정숙 씨는 상철이 나만 바라보는 그런 절실함이어야 그래야 상철인 거지. 이게 상철 씨가 영숙을 대하듯 정숙을 대하면 정숙 씨는 상철 씨에 대해서 더 물론 이 둘이 끝까지 잘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이 사람이 좋다고 볼 거예요. 지금 상철 씨는 정숙 씨를 또래라고 생각하거나 어리다고 생각하면서 되게 그 또래랑 티키타카 하는 것처럼 장난스럽게 대하고 있거든요. 상철에게 꽃을 준 이유? 영수님이 너무 멀리 있어서 이거는 일단은 그냥 하는 소리인데 일단 두고 봅시다. 불러낼 용기가 없었고 어쩌면 근데 다른 분들도 저 자리빨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상철과 영수를 고민할 때 영수가 만약 입구 쪽에 있었고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고 영수를 불러낼 수 있었다면 영수를 선택할 사람이 몇 명은 더 있었을 것 같아. 한두 명은 더 있었을 것 같아. 영자는 아니었겠지만 최소한 현숙 씨 정도는 영수를 불러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일 가봐야 되지 않냐라는 말에 조금 살짝 실망을 했죠. 지금 저런 부분이 약간 정숙 씨가 가지는 위험 요소? 하지만 이제 상철 씨는 어쨌건 정숙 씨의 꽃다발이 가장 설레고 술자리에서 공통점을 느꼈고 그래서 티키타카 말도 잘 통하고 이쁘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거에 홀렸나 봐요. 이런 것도 겸손한 표현이어가지고 상철 씨가 그래도 뭐 너무 오바해갖고
그렇게 뭐 패착을 이루지는 않지 않겠나. 그래서 뭐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술자리를 정리하고 영숙 씨는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때 영호 등장. 영호에게 편지를 주고요. 근데 영숙 씨에게 영호는 조금 너무 아이 같죠, 아직은. 그런 어른스럽다는 느낌은 못 주죠. 영숙 씨는 그 관찰을 하고 좀 더 어른스러운 삶을 원하는데 영호는 오히려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 가까웠다는 느낌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호 씨는 힘들 것 같고 영식 씨가 나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영숙 씨가 이렇게 상철이나 영수를 고르는 걸 보면은 너무 영식 씨가 그런 너무 어른스럽다? 너무 아저씨 같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른스럽지 않은 상철은 그냥 어른인데 까부는 어른 같아. 근데 영호는 그냥 보면 애 같아. 그러니까 제가 상철의 나이는 그때 뭐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호 씨는 보면서 영호 씨는 30대 초반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영호는 조금 아직 애 같은 그런 게 있죠.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